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 건강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의 정체와 남성 몸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립선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디 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우리가 소변을 내보내는 요도를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이게 그냥 소변 통로인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립선은 정액 성분의 30%를 만들어내고 정자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남성의 셈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나이가 들면 문제를 일으키느냐?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라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자꾸 커지니까 소변기를 꽉 누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변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 생식 기능 전반의 노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상으로 보는 전립선의 위험 신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내 전립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저장 증상이에요. 소변이 방광에 조금만 차도 못 참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빈뇨,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야간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뇨 증상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약뇨, 한참을 서 있어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그리고 중간에 끊기는 단절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괴로운 배뇨 후 증상인데 다 보고 났는데도 팬티에 묻거나 찝찝함이 남는 잔뇨감이죠.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전립선이 이미 요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신장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소변 문제는 곧 신장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를 과습화하는 주범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독 한국 남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많아질까요? 예전에는 서양인들의 질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작년까지 폐암이나 위암 등이 전립선 암보다 남성들이 더 걸리기 쉬운 암이었는데 올해 통계나 방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전립선 암이 남성 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신규 암이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에요. 고지방 고칼로리에 서구화된 식단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돕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전립선의 독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전립선 부위가 계속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전립선은 열에 약하거든요.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전립선 조직이 붓고 충혈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유독 소변 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도 전립선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서 소변기를 더 좁게 만듭니다. 몸만 늙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늙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전립선을 젊게 만드는 핵심 영양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전립선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톱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소팔메토의 로르산입니다. TV에서 하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 로르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로르산은 전립선을 키우는 주범인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여기에 시너지를 내는 게 바로 옥타코사놀입니다. 선생님들,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갈 때 쓰는 에너지원이 바로 이 성분이에요. 전립선 근육의 지구력을 높여줘서 배뇨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아연도 빼놓을 수 없죠.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연이 충분해야 세균 침투를 막고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산화의 왕이라 불리는 셀레늄과 라이코펜까지 더해지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하느냐가 전립선 관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전립선 강화 생활 수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집에서 꼭 하셔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온수 좌욕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하루 10분만 엉덩이를 담가 보세요. 전립선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둘째, 케겔 운동입니다. 보통 케겔 운동하면 여성분들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남성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운동이니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 조였다가 5초 푸는 걸 매일 30번씩만 해보세요. 요도 괄약근이 튼튼해져서 소변 줄기가 힘차집니다. 셋째, 하체 근육 키우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가 힘드시다면 계단 오르기라도 꾸준히 하세요.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의 10년, 20년 뒤 전립선 건강을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토마토를 삶아 드시고 또 1시간마다 일어나서 체조하시고 또 제가 아까 권해드렸던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거 사실 작심삼일대기 일수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관리는 관리대로 하시면서 부족한 핵심 영양소는 딱 검증된 제품으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때의 기준은 오랜 전통 있는 그런 업체인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사랑받은 기업인가? 그런 긴 세월 동안 사랑받은 기업은 그만큼 효과와 품질에서 거짓이 없다는 증거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시고 전통 있는 기술의 힘을 빌려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오래 있었지만 결국 남는 건 이름값 하느냐 안 하느냐 하더라고요. TV 광고에서나 아니면 TV 광고 즉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에서 광고 소팔메토에 대한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서 일반 식품회사에서 제조한 거냐 아니면 전통 있는 제약회사에서 제조 생산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따져 보시고 또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런 GMP 그러니까 우수 건강기능식품에 주는 그 인증 마크인 GMP 마크가 있느냐 그리고 식약처에서 정한 그 함량들 그 함량들을 제대로 채웠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혹시라도 어떤 제품 구입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글에 제 연락처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